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옆집 사람은 사기치고도 잘 삽니다. 직장 동료는 뒷거래하고도 승진했습니다. 친척은 탈세하고도 부자입니다. 정직하게 산 나는 왜 가난합니까? 정의롭게 산 나는 왜 힘듭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플라톤입니다. 2400년 전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왜 손해보며 사는가? 내 스승 소크라테스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나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 나는 여러분께 2400년 동안 고민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야말로 진짜 승자라는 것을. 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답,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란 강한 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법을 만들면 그게 정의고, 부자가 규칙을 만들면 그게 정의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자기 이익대로 만든 것이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재벌은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 권력자는 비리를 저질러도 무죄, 가진 자들이 룰을 만들고 자기들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나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자가 실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약자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인가?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면 강자가 실수하면 정의도 틀린 것인가? 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가 칼을 빌려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쳤다. 그가 칼을 돌려달라고 한다. 돌려줘야 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게 정의가 아니지 않은가? 제자는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바보들이나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의하게 사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부정의한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속이고 훔치고 배신하는 자들이 부자가 됩니다. 정직한 자들은 가난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가난한 당신,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당신, 내가 바보였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진짜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성,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기계, 용기를 내고 분노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욕망, 먹고 마시고 성욕, 무욕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성은 마부입니다. 말을 조종하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기계는 좋은 말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힘차게 달립니다. 욕망은 사나운 말입니다. 제멋대로 뛰고 욕심만 챙기려 합니다. 좋은 마부는 두 말을 잘 조종합니다. 좋은 말은 협력하게 하고 사나운 말은 통제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영혼입니다. 반면 부정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약합니다. 욕망이 주인이 됩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권력을 더 갖고 싶다. 쾌락을 더 누리고 싶다. 이 욕망이 마부를 제압합니다. 마차는 제멋대로 달립니다.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즐기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물건이 진짜 기쁨을 줍니까? 남을 속이고 얻은 성공이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밤에 잠이 편히 옵니까? 아닙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들킬까봐 두렵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정의한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사람을 봅시다. 정의로운 사람은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건강합니다. 이성이 욕망을 다스립니다. 기계가 이성을 돕습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 스승 소크라테스를 보십시오. 그는 가난했습니다.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옷도 헌 것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죽는 날을 보십시오. 독배를 마시기 전 그는 제자들과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는 평온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으니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반면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장은 이겼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악인으로 기록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비난받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불안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밤에 악몽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의한 자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60년, 70년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편히 왔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았지 않습니까? 손자에게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손해본다. 아닙니다. 부정의한 사람이 진짜 손해를 봅니다. 그들은 돈을 얻고 영혼을 잃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고 평화를 잃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반대입니다. 돈은 적게 벌었지만 영혼은 건강합니다. 권력은 없지만 평화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그래도 스승님, 현실이 억울합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삽니까?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십시오. 부정의한 자들, 정말 행복할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원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반면 정의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부정직하게 번 돈은 자식에게 화가 됩니다. 부정의하게 얻은 명예는 수치로 바뀝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한 권력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꾼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다. 이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부정직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줍니다.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다툽니다. 자식들은 그 재산 때문에 썩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 유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삶은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편한 것, 밤에 잠들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삶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첫째,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나는 떳떳하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남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알면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 사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속을 당신은 모릅니다. 겉으로 화려해도 속으로 불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섯째, 계속 정의롭게 사십시오. 이제 와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까? 나도 이제 좀 요령 피울까? 아닙니다. 끝까지 정의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정의롭게 산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돈은 적을지 몰라도 영혼은 부유합니다. 권력은 없을지 몰라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부정의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겉만 화려한 빈 껍데기입니다. 당신은 속이 꽉 찬 진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계속 정의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